277쪽 보시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부등식이 됐든 마찬가지인데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푸는 게 똑같아. 그죠? 대신에 다른 건 뭐냐면 방정식에선 등호가 있었고 부등식에선 부등호가 있다는 게 다른 거지. 그리고 또 다른 건 뭐냐면 방정식은 방향이 없잖아요. 근데 부등식은 부등호의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리고 그게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 라는 거지. 그죠? 언제 바뀐다? 그죠? 또 역수 취할 때도 바뀐다. 그죠? 부호가 같을 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부등호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건 양쪽에 같은 숫자 더하거나 빼는 거 혹은 양수를 곱하는 것 같은 숫자로 이런 것들은 부등호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대소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고 음수를 곱하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부호가 같은데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야. 둘이 부호가 달라. 역수를 취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 양수가 역수 취한다고 음수 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양수는 양수, 음수는 음수니까 뒤집어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고.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고요. 뭐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차 부등식이라면서 요거 나왔는데 AX가 B보다 커요? 였나? 그죠? 제목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그냥 그래 이쪽으로 오는 게 낫겠죠? 우리 이렇게 생긴 방정식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방정식의 해는 뭐였어? 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A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나눠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그때는 X가 A분의 B 이렇게 생긴 거고 A가 만약에 0이면 이땐 또 B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나눴어야지. 그죠? 그래서 이 경우면 불능, 이 경우면 부정 이랬다고요. 그지? 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AX가 B보다 커요. 그럼 이것의 해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일단 뭐부터? A가 0보다 크냐, 0이냐 0이 아니냐부터 생각하는 거라고. 그지? 그래서 A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이야기할 건데 이 A가 0이 아니냐도 구체적으로 0보다 큰지 작은지로 나눠야 돼.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면 얘를 먼저 쓸 걸 그랬네. 순서대로. 그래서 A가 0이 아니에요도 A가 0보다 크냐 작으냐로 좀 나눠야 되는 거고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보면 A가 0보다 크대.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A분의 B보다 크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A가 0보다 작으면 A분의 B보다 작더라 이렇게 된다고. A가 0이면 이제 어떻게 해요? 또 B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0인지로 나누는 거지. B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나누는 건데 이 아니냐 할 때도 얘를 쳐다보자는 이야기인 거야. 부등호니까. 그래서 A가 0인데 B가 0보다 커. 그럼 이때는 해가 없죠. 0x가 양수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음수면 어때? 이때는 무수히 많다. 모든 실수 되겠지 뭐. 0인 경우는 어때? 얘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 경우는 참고로 요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면 얘는 또 얘랑 똑같은 거야. 무수히 많은 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도 1차 부등식처럼 A가 0이냐 0이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가 여기 줄줄이 써 있는데 나눠서 푼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보시면 연립부등식 나오는데 이 연립부등식도 연립방정식이랑 똑같지. 연립방정식 어떻게 써? 방정식 있는 대로 다 풀어서 겹치는 거. 공통적인 해 찾는 거 있잖아요. 연립부등식도 마찬가지지. 부등식 두 개 다 풀어가지고 공통 부분 잡아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공통 부분 잡는 것도 이제 우리 보통 부등호는 범위로 나오니까 수직선에다 표시하잖아. 근데 그 수직선에 표시할 때 좀 층을 다르게 표시하시는 게 좋아요. 대충 찍찍 그리지 마시고 네, 예를 들어서 뭐 x가 3보다 커요랑 x가 5보다 작아요. 이거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돼. 그 말은 수직선 그려놓고 뭐 이건 등호 넣을까요? 3보다 커요 하면 우리 등호 여기서 구멍 이렇게 뽕 뚫어서 표시하죠. 그래서 3보다 커요 이렇게 생겼다고. 5보다 작아요 할 때는
작거나 같아요니까 색을 이렇게 칠하죠. 이때 확실하게 층을 좀 나눠서 표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저 두 층에 다 뚜껑 두 개 다 있는데 영역이 어딘지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따가 2차 부등식, 2차 연립부등식 할 때도 말하겠지만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가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또 하나가 0, 뭐 해야 되지? x가 0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커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해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첫 번째 있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두 번째 건 0보다 작거나 5보다 커요. 이렇게 생겼다고. 그죠? 이렇게 확실하게 층을 나눠야 돼. 얘하고 얘는 같은 층에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같은 층에 있는 거라고. 그지? 얘하고 얘는 다른 층에 있어야 되지만 얘네 둘은 이거 또는 이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는 거잖아. 같은 층에다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러고 나서 2층에 다 걸쳐 있는 게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이제 여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 그림을 그릴 때 뭐 휙휙 하지 마시고 층 딱딱 나눠가지고 풀어보시면 헷갈릴 리가 없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공통분 찾는 거니까 됐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절대값 붙어 있는 부등식 푸는 문제도 나오는데 이게 좀 사소한 거긴 하지만 책에 표시만 조금 해놓을게요. 281쪽에 보시면 281쪽에 4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세 번째 줄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 있죠. 거기 앞에다 동그란 1번 쓸게요. 숫자로. 먼저라고 되어 있는 거 앞에 1 쓰고요. 뒤에 페이지 가셔가지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있죠. 거기 2번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줄 긋는 건 그 282쪽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a가 0보다 클 때 괄호 1번하고 괄호 2번 부등식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의 해는 마이너스 a보다 크고 a보다 작다. 절대값의 x가 a보다 크다의 해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 그거 다 그냥 줄 그어 놓고요. 2번 표시되어 있는 거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뭐 식 나와 있고 그 바로 밑에 이거 임을 이용하여 있죠? 거기서부터 절대값 기호를 없앤 뒤 식을 정리하여 해를 구합니다. 그 바로 밑에 줄 뒷부분에 가서 보시면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을 기준으로 또 그 다음 단락에 또한이라고 출발하는 거 있죠?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똑같은 말 써 있어요.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의 값이 0이 되는 x의 값, x는 a, x는 b를 기준으로. 무슨 소리냐면 자 설명할게요. 절대값 붙어있는 녀석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인 거지. 방정식뿐만 아니라 함수 그래프 그릴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붙어있는 녀석을 대하는 기본적인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유니버설한 방법은 2번인 거지. 책에 나와 있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눈다고요. 그죠? 근데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거였어.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요. 그럼 이거를 풀 때는 당연히 이제 a가 0보다 큰 거예요. a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는 거잖아. 그치? 절대값 씌워서 음수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a가 0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의 해인데 얘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풀자면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누면 되지. 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다시 써보면 그냥 x가 마이너스 a보다 커요. 그 얘기고. 그래서 수직선에 표시해 보면 이런 거야. 0보다 크다 작다는 우리가 임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0보다 큰 쪽 작은 쪽을 살펴볼 텐데 0보다 큰 쪽에선 a보다 작대.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0보다 작은 쪽에선 마이너스 a보다 크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도 좀 나눠서 이렇게 표시해 볼까요? 얘하고 얘는 두 개를 다 만족해야 되는 게 아니야. 둘 다를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 0보다 큰 쪽에서는 이거,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만족해도 되고 이거 만족해도 돼요. 둘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처럼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죠? 내가 임의로 범위를 나눠서 생각한 건 이거여도 오케이고 이거여도 오케이니까 결론적으로 어디다? 이거 전체다. 그런 얘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를 찾으니까 뭐가 됐대?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매번 이렇게 푸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해 보자 라는 거야. 이해되죠? 약간 응용되어 있는 게 거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이에요. x가 b보다 커. 절대값 x가 b보다 커. 그 말은 뭐였다고? 진짜로 x가 b보다 크든가 아니면 아예 마이너스 b보다 작으면 된다고. 여기 밖에 있던가 이쪽 바깥쪽에 있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죠? 조금 바꾸면 이런 것도 되겠죠? x 마이너스 1이 3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이 3하고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어요. 그 얘기야. 그죠? 그래서 1씩 넘기면 이렇게 생긴 녀석 될 거고 이렇게 생겼으면 두 개 섞인 거잖아요. 연립부등식이긴 하지만 미리 보자면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요것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x가 1에서 3 사이에 있거나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있는 건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고 이게 아니라면 어쩐다고 이제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게 0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눠서 풀겠다. 그런 얘기였다고요. 책에 보시면 개념 콕콕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그래서 절대값 x-1 절대값 x 더하기 1 얘가 5보다 크단가? 뭐 이렇게 생긴 문제 있거든요. 뭐 전혀 다른 문제네. 2네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대. 이 부등식 한번 풀어보세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0이 되는 것들을 기준으로 순서를 좀 바꿔서 쓸게요. 왼쪽에 작은 숫자 쓰는 게 좀 좋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건 x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 되는 건 1이니까 범위를 나누면 몇 개로? 총 3개로 영역이 나누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렇게 해서 각각 식을 찾아서 해를 찾으시면 되고 빨리 찾아보면 요 영역에 x가 아예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마이너스 2x가 2보다 커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대. 다 된다는 이야기인 거지. 두 번째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있을 때 얘는 양수로 나오고 얘는 음수로 나와요. 이상한 소리죠. 2가 2보다 커요. 이상하잖아. 여기는 없다. 그런 얘기라고요. 세 번째로 아예 x가 1보다 크면 얘도 양수, 얘도 양수. 2x가 2보다 커요니까 x가 1보다 커요야. 1 이상에서는 1보다 커야 된대. 그러니까 요 녀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굳이 수직선에 나타내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된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야. 이거 다 된다는 이야기죠. 요 영역에선 없어요. 꽝. 요 영역에선 1보다 크래요. 그래서 얘도 되고 얘도 되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이건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잖아. 내가 임의로 영역을 나눈 거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애, 여기서 만족하는 애, 여기서 만족하는 애 다 되는 거라고. 합치는 거다 그 얘기야. 겹치는 게 아니라. 이해됐죠? 근데 이 문제 2주 전인가? 2주 전에 시험지에 비슷한 거 있어가지고 설명했었는데 그래프로 풀자고. 이제 이것도 뭐 직선 안 배웠잖아요 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다 배웠잖아요. 그죠? 요거 그래프 그려서 보자는 거야. 부등식의 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정식의 해 찾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찾겠다는 건 요렇게 생긴 그래프랑 요렇게 생긴 그래프 찾아서 요렇게 되도록 하는 x의 범위 찾아라 그 얘기잖아. 얘가 너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니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그지? 그럼 이제 요 녀석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요거 그림 그리고 요거 그림 그려서 이제 눈으로 딱 볼 수 있으면 좋다 그런 얘기인데 요 녀석 그림 이거 2는 너무 쉬운데 2 말고 다른 걸로 숫자를 바꿀게. 4 정도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바꿀게요. 그래서 요 녀석이랑 두 개 가지고 그림을 그릴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얘 가지고 그림 그리는 것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리는 거야. 범위 다 나눠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 어떻게 하자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 그림 어떻게 그리자고 했는지?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혹시 알고 있어? 어떻게 그리면 빠르게 그려? 별로? 나중에 언제 우리 기회가 되면 절대값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도 한번 싹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가우스랑 같이.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절대값이 이렇게 두 개 다 씌워져 있긴 한데 차수가 1차잖아. 그러니까 직선이야. 근데 일자로 생기진 않았을 거야.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 앞에 x 앞에 개수가 달라지죠. x 앞에 개수가 의미하는 건 원래 뭐였어? 기울기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져.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건 직선 입장에서 보면 꺾어지는 거잖아. 꺾이는 거야. 끊어지는 건 아니야. 왜냐면 기울기가 바뀌는 순간에 요 절대값 때문에 기울기가 달라지는데 그때 요거 함수값은 0이거든. 0보다 작으냐 크냐 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끊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꺾어지기만 해. 여기서도 꺾이겠죠? 그래서 꺾인 점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 꺾인 점을 찾는 게 아니라 꺾인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찍찍 일자로 그어질 거니까. 그지? 그래서 꺾인 점 찾아보면 요거 0 되는 거, 절대값이 0 되는 걸 찾는 거야. 여기 0 되는 게 마이너스 1이죠. 요거 0 되는 게 1이야. 그때 y좌표 살펴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2라고 나오고 1 대입해도 2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 두 개의 점이 꺾인 점이다 그 얘기야. x축, y축에 마이너스 1,2하고 1,2가 꺾기야. 그럼 저 사이에서는 안 꺾여. 그냥 이렇게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양쪽 옆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양쪽 옆은 어떻게 한다고? 기울기만 본다고. 어차피 요 점 지나가는 건 정해져 있거든. x가 1보다 클 때 여기에 지금 x좌표 1이에요. x가 1보다 클 때 기울기는 얘도 양수로 나오겠지? 얘도 양수로 나오겠지. x 앞에 있는 숫자만 보는 거야. 상수항까지 안 봐도 돼. 어차피 요 점 지나가니까 x 앞에 개수 뭐예요? 2지, 2. 여기도 그냥 x, 여기도 그냥 x. 기울기가 2야. 기울기 2라는 건 대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기울기 2 이렇게 생겼다고요? 왼쪽은 어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도 마이너스 x, 얘도 마이너스 x.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지? 그러고 나서 뭐 하래? 얘 그리래 이제. 얘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런 거 상수함수 그랬다고요? 여기가 2니까 3 요쯤 되겠죠? 그래서 얘보다 위에 있는 거 찾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찾아야 돼? 요 점의 x좌표랑 요 점의 x좌표를 찾아야 돼. 그래서 이거보다 왼쪽 또는 이거보다 오른쪽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럼 요 점의 x좌표를 찾으려면 어차피 식을 찾아야 되나? 그거 아니고 기울기가 2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야. 기울기라는 건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야. 그지? 근데 지금 여기가 1,2거든? 요거 y좌표가 4거든? y축으로 얼마큼 올라가야 돼요? 2칸 올라가야 돼요. 그럼 기울기가 2이려면 x축으로 얼마큼 가야 돼? 1만큼 가야 돼. 그래야 기울기가 2라고. 그치? 그러니까 요점 x좌표가 뭐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 그 얘기야. 그죠?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녀석이야. 2칸 올라갔으니까 한 칸 왼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요점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그 얘기라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된다? x가 아예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커요.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꺾인 녀석 그래프 그리는 거 정도도 그릴 수 있으시면 좋아요. 절대값은 이제 일반적인 방법은 가장 이 뭐랄까 어쩔 수 없이 쓰는 방법은 진짜 범위 나눠서 저렇게 찾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이제 좀 잔머리 굴려서 풀 수 있으면 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래요. 뭐 예제는 좀 이따가 풀어보도록 하고요. 쭉쭉쭉 넘어갔어. 뭐 예제 되게 많네.
아, 참고로 요 이제 예제 4번 잠깐 보시면 똑같이 절대값인데 2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죠. 예제 4번에 2번은 절대값이 두 개 다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책에 있는 것처럼 풀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제 4번에 1번 보면 절대값이 붙은 x도 있고 안 붙은 x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범위 나눠서 풀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보다 크다고? 그러면 x-2가 2x-1보다 크거나 x-2가 -2x 더하기 보다 작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말란 얘기야. 우리 왜 절대값 x가 a보다 커요. 그러면 진짜로 a보다 크든가 -a보다 작아. 이렇게 풀잖아요. 이때는 a가 숫자니까 가능한 거야. 근데 얘는 이게 숫자가 아니잖아요. 얘가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고 막 변할 거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렇게 나눠서 풀 게 아니라 진짜로 x가 2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푸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절대값 있는 거 없는 거 섞여 있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챕터 2차 부등식 보도록 하죠. 2차 부등식은 역시나 2차 함수하고 관련이 있고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하고 당연히 다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의 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외우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최고치 한계에서 양수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긴 거 있대. 그럼 일단 요 녀석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x-1, x-2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이제 0 되는 게 1하고 2잖아. 사이에 있다고 밖에 있다고? 사이에 있다고요. 그죠? 이렇게 풀라고 하거든요. 최고치 한계에서 양수로 만들고 0보다 작으면 사이, 0보다 크면 바깥쪽. 근데 이미 이제 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졌겠지만 그래프 가지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당연한 거다 그런 이야기야. 요 녀석도 이렇게 볼 거라고요. y는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랑 y는 0이야. 이렇게 생긴 거 찾으세요거든. 그지? 그럼 요 녀석 그림 그리고 요 녀석 그림 그려서 밑에 있는 영역이 어디인지 보세요. 그 소리잖아요. 그럼 얘 그림 그리려면 x축이랑 만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죠. 뭐 얘는 아예 인수분해 되니까 x축이랑 만나는 거 당연하고 혹시 숫자가 더럽거나 이상하게 생겼으면 판별식 같은 걸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x축이랑 만나기를 1하고 2에서 두 번 만난다고 찾았으니까 얘 그림 그리면 요 녀석이고 얘 그림 그리면 요 녀석이잖아요. y는 0은 x축이니까 얘가 더 밑에 있다는 건 어디야? 여기잖아요. 여기. 그지? 요 영역에 해당하는 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과 2의 사이에 껴있다. 이렇게 찾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최고치 한계에서가 양수면 이제 좀 생각하기 편하긴 하지. 음수면 그냥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너무 똑같은 숫자로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 무슨 얘기인 건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방정식 푸는 거랑 어차피 똑같다. 이게 는 0이었으면 방정식이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부등식이니까 방정식의 해를 찾아서 그 경계 기준으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 정도만 고려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2차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로 보게 될 녀석이 2차니까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책에 너무 장황하게 정리가 많이 되어 있어요. 297쪽이랑 298쪽에 보시면 표가 있거든요. 그 앞에 내용들을 그냥 읽어보면 당연한 소리야. 그러는 하시면 되는데 297쪽, 298쪽에 보시면 이렇게 표가 나와 있죠. 이 표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그때 그 얘기했죠. 2차 함수 그러면 그림이 6가지 있다고.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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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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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6개의 그림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다? 판별식 또? 아니 이 6개의 그림을 구분하는 건 이거 3개랑 이거 3개는 최고창의 개수 그죠? 아래로 블록이냐 위로 블록이냐잖아요. 그리고 요거 2개 요거 2개 요거 2개가 세트인 거지. 얘네들은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으냐 가지고 판단했다고요.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6가지 있을 수 있고 이 6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최고창의 개수랑 판별식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될 거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부등식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은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 6개를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라고 치면 A가 0보다 큰 거야. 그게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는 실근 뭐겠어요? 실수 전체 되겠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0보다 크잖아. X축 위에 둥둥 떠 있다고요. 그죠? 얘는 어때요? 요점 X좌표 알파라고 할까요? 여기는 알파, 여기 베타 뭐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0보다 커요니까 얘는 어때? X가 알파만 빼고 나머지 아무거나 다. 알파일 땐 0이니까. 그죠? 반면에 얘는 어때? 여기 실수 전체, 여기도 실수 전체, 여기도 실수 전체인 거야. 그죠? 0이어도 된다는 소리잖아. 그지? 1위로 넘어와서 보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커요.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요리로 가볼까요?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야. 0보다 컸으면 좋겠대. 어디에요?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겠다. 그죠? 얘는요. 해가 없죠. 얘도 해가 없죠. 요 놈은요. 여기 있으면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얘는요. 해가 하나 있죠. 알파. 이상하다. 그죠? 요런 녀석들이 이제 여러분을 약올리는 문제로 나오겠죠. 부등식이 해인데 하나야.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딸랑 하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녀석들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는 게 요 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건데 굳이 표로 정리하는 게 더 일이야. 노동력이 아깝지. 그냥 그때 그래프 머릿속에 딱 떠올려서 응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해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 판별식 가지고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고 나면 이 부등식의 해가 실수 전체인지 아니면 하나도 없는 건지 아니면 어떤 범위로 나올 건지 뭐 한 개인지 이런 것들은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런 소리라고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오늘 표시 안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298쪽에 298쪽 3번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 방금 전에 제가 비난했던 그 표에 해가 실수 전체라고 써있는 녀석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야. 그죠? 항상 성립한다는 건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오니까 뭐 펼쳐져 있는 김에 그 298쪽에 있는 표 한번 보시면 모든 실수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 눈여겨보라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죠? 그거 만족하려면 최고차항 계수랑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차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오른쪽 페이지 와서 보시면 299쪽 보시면 그림 그려져 있고 그 그림마다 A하고 판별식 부호들이 나와 있죠. 보면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 이하래.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보다 작대.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이 0 이하래.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다 이 그림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결국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최고차항 계수랑 판별식이랑 관련이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표시는 안 하고 넘어가고요. 다음 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긴 있어요. 또 바이블 포인트 해서 표 같은 게 하나 나와 있죠.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해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이랑 똑같은 거야. 그지? 3하고 1을 해로 갖는 방정식 만드세요. 그러면 계속 똑같은 숫자네. 5하고 7하고 마이너스 1하고 7. 이거 두 개를 해로 갖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만드세요. 그러면 x제곱에 둘이 더하면 6이잖아요. 곱하면 마이너스 7이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긴 해를 갖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부등식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이 뒤에 누가 와요? 여기 오죠? 여기 누가 와요? 부등호의 방향은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위로 볼록이고 사이에 있는 거니까 크거나 같다가 돼야겠죠. 그죠? 괜찮죠? 그래서 해가 나와 있을 때 찾는 건 저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뭐 근과 계수의 관계나 인수 정리 가지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길게 설명해야 될 게 뒤에 나오기 때문에 앞에 거 지금 빨리빨리 가는 중이에요. 312번, 312쪽.
연립 2차 부등식이고요. 얘도 위에 보시면 뭐 요것만 좀 줄을 그을까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차수가 가장 높은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일 때 그걸 연립 2차 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시면 푸는 방법은 각 부등식을 풀어서 그 해를 구하고 이들 해의 공통 부분을 구합니다. 수직선 위에 각 부등식의 해를 나타낸 후 공통 부분을 찾으면 편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거고요. 오른쪽으로 넘어옵니다. 2차 방정식 실근의 존재 범위. 거기 옆에다가 메모 좀 하세요. 다른 책에는 보통 근의 분리라고 많이 써 있고요. 또는 근의 크기라는 표현을 쓰는 책도 있고 근의 위치, 근의 크기 다 마찬가지야. 실근의 크기 뭐 이렇게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요. 다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요 책에서는 실근의 존재 범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바로 밑에 1번이라고 쓰세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거기에 1번 쓰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14쪽에 위에서부터 6번째, 7번째 줄에 보시면 2번에는 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거기다 2번이라고 써두세요. 그래서 1번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1번의 제목은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중간에 보시면 두 실근의 부호를 판별할 수 있다 있죠. 두 실근의 부호, 그게 이 1번의 제목이에요. 부등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방정식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방정식 실근의 부호를 부등식으로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다고 봐요. 이 그래프 그릴 때 우리 보통 y는 fx라면서 그래프를 그리죠. 이렇게 생기면 2차 방정식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y좌표가 0 되는 걸 찾으면 그게 방정식의 해였다. 그랬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근이 있는데 두 실근 모두 양수인 거. 양수인 근. 두 실근 모두 음수인 근.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 이렇게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실근 중에 0이 있을 수도 있어요. 0이 있으면 0이 있는 거고 둘 다 0은 아니야. 그런데 둘 다 0보다 크거나 둘 다 0보다 작거나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 전부 다 실근이 있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부터 보긴 볼 거예요. 그래서 얘 판별식 0보다 크겠죠. 이게 지금 서로 다르다고 안 했으니까 등호도 넣은 거야. 혹시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 그랬으면 등호는 빼시면 되겠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서 응용하시고요. 얘도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안 했지만 부호가 다르면 당연히 서로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등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둘 다 양수냐 음수냐를 물어봤는데 개수들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찾고 싶은 거잖아. 근에 대한 힌트가 나왔고 개수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 생각해 보면 둘 다 양수래. 그러면 합도 양수일 거고 곱도 양수일 거예요. 둘 다 음수면 이제는 합이 음수고 곱이 양수인 녀석이 되겠죠. 근데 둘이 부호가 다르면 합은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대신에 곱이 음수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개수들의 관계를 살펴볼 건데 얘는 일단 판별식이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래요. 얘는 합인데 두 근의 합은 원래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합이 0보다 크다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마이너스를 떼면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A랑 B랑 둘이 부호가 다르다 그런 소리야. 그래서 A랑 B랑 둘이 부호가 달라요 이런 뜻이라고요. 그죠? 곱은 어때? A분의 C거든요.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대. A랑 C랑 부호가 같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A랑 C랑 곱해도 0보다 크더라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 그죠?
얘는 이제 합이 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등호가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얘는 A, B가 0보다 커요. A 곱하기 B가. 곱은 뭐 위에 거랑 똑같이 이렇게 생겼죠.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건 알 수가 없고요. 곱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쓰고 나서 보면 A 곱하기 C가 0보다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와서 보잖아. B 제곱은 0 이상이겠죠? 실수니까. A 곱하기 C가 0보다 작다고 그랬어. 그럼 거기서 지금 4AC를 빼고 있거든요. 0 이상에서 음수를 빼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양수죠. 이해하지 무슨 얘기지? 이 식으로 보면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본다고 틀린 건 아니거든. 근데 쓸데없는 걸 보고 있는 거야. 해봤자 어차피 얘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만한 거 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런 소리인 거지. 이거 만족하면 얘는 자동으로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얘 보지 않아요. 본다고 답은 틀리지 않지만 서술형에 쓰시면 뭐야 얘 잘 모르네 이런 소리 듣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면 판별식, 합, 곱 이렇게 다 보는 거고 서로 다른 부호래 그러면 곱만 보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판별식을 볼 때도 지금은 근의 부호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앞에 문제 같은 거 풀 때 판별식 같은 거 볼 때도요. 상수항 보통 2차항은 양수인 걸로 많이 나오니까 상수항이 음수야. 그럼 이거는 실근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 안 해도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그죠? B제곱은 그렇다 치고 마이너스 4AC가 양수로 바뀔 거니까 상수항이 음수네. 오케이. 그냥 실근 두 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림으로도 이해해보면 이런 건데 A 곱하기 C가 0보다 작다는 건 A가 주로 양수인 게 많이 나오니까 C가 음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저 C가 음수라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에다 0 대입하라는 거야. 그죠? A가 양수인 경우에 F에다 0을 대입하면 곧바로 C가 나올 건데 요 C의 부호가 음수란 이야기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X축, Y축 이렇게 있는데 아래로 볼록인 녀석이 Y절편이 음수다 그 얘기야. X축 밑에서 어딘가에서 Y축이랑 만났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꼭지점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올라가야 돼. 어쨌든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양 옆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판별식 0보다 큰 거 당연한 거야. X축 밑에 지금 점이 찍혀버렸잖아. 올라가면서 두 번 만나겠지.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져요. 게다가 하필이면 여기서 만났으니까 얘네 둘은 하나는 요거보다 왼쪽에서 하나는 오른쪽에서. 그래서 양근 하나, 음근 하나가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거 다 챙겨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책에 있는 거 표시만 좀 하고 가자면 313쪽에 1번 해서 제목에 줄 그어놨죠. 두 실근의 부호를 판별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두 줄 내려오면 괄호 1번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거기에 로마자 1번 끝에 가서 보시면 판별식 0 이상 그 밑에 알파 플러스 베타 0보다 크고 알파 곱하기 베타 0보다 작고 2번 두 근 모두 음수일 조건 괄호 로마자 1번에 판별식 0 이상 괄호 2번에 아니 로마자 2번에 알파 플러스 베타 0보다 작고 알파 곱하기 베타 0보다 크고요. 3번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알파 곱하기 베타 0보다 작아요. 그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거 눈으로만 좀 볼 건데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 그거 옆에 파란색으로 세 줄 써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판별식하고의 관계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고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A, B, C 사이의 관계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둘 다 양수가 되도록 뭐 예를 들어서 A 나와 있고 C도 나와 있어. B 찾으세요. 라든지 뭐 이런데 K 같은 게 막 들어있어서 K의 범위 찾으라든지 이런 거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판별식이고 합이고 곱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식은 노란색으로 제가 써놓은 요 식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줄 그어놓은 거 밑에 판별식이야 뭐 B제곱 빼기 4AC인 거 알고 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 밑에 요거 하나만 써두시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 0보다 크다 밑에도 요거 좀 써두세요. 방금 줄 그어놓은 거 있죠? 괄호 1, 2, 3번에 다
결국 하고 싶은 건 A, B, C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무슨 얘기 되죠? 지금 이거랑 여기다 줄 그어놨잖아, 그죠? 그 밑에다 써두라고. 이렇게 다 됐으면 다음 페이지로 가서 또 2번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 한번 볼게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중간부터요. 두 근의 존재 범위의 기준을 0에서 일반적인 실수 P로 확장해서 생각해 봅시다. 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보면 괄호 1번에 두 근 모두 P보다 클 때, 두 근 모두 P보다 작을 때, 3번 두 근 사이에 P가 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두 식을 모두 양수라는 게 결국 두 근 모두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0이 아니라 다른 숫자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숫자일 때를 생각해 볼 텐데 얘는 그림을 먼저 그려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제 A가 0보다 클 때만 생각할게요. A가 0보다 큰 거 중에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얘는 실근이 없는 애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안 나오겠죠. 우리는 실근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중이기 때문에 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얘나 얘만 나올 텐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요 녀석을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둘 다 P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겠다는 건 P가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만나면 둘 다 P보다 큰 거지. X축이랑 이렇게 만나면 둘 다 P보다 작은 거지. 이렇게 만나면 두 근 사이에 지금 P가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두 근 모두 P보다 크다.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에 P가 이렇게 있는 상태다라는 소리라고요. 두 근 모두 P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에 P가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 세 번째로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P가 있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냥 바로 보고 바로 알아요. P가 근이라고 치면 P 대입하면 0 나오니까 끝나는 거고 실근이 P가 아닌 다른 녀석이 있는데 둘 다 P보다 크냐 작으냐 아니면 하나씩 찢어져 있냐 이걸 그림으로는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그림으로는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그럼 요 놈을 식으로는 어떻게 찾을 거냐? 그 식은 이 그림을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만 고민하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X축이랑 만나긴 만나야 돼. 근이 있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판별식부터 보긴 볼 거예요. 얘는 두 근 사이에 P가 있으면 두 근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별식 0보다 큰 겁니다. 얘도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있으면 등호 빼고 푸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뭐 볼 거냐면 요놈 두 개는 P라는 걸 경계로 해서 P를 대입을 실제로 해보면 0보다 큰 값들이 나오죠. 근데 얘는 P를 대입하면 어때요? 0보다 작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비디오를 굴려봐. 요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어. 요렇게 생긴 포물선. 얘가 X축 기준으로 여기가 P인데 요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X축이랑 만나긴 하잖아. 만나는 건 이미 확정돼 있고 만날 건데 X축 기준으로 P가 여기 있어. 요렇게 지나간다고 보면 얘는 둘 다 작은 거, 얘는 둘 다 큰 거. 얘는 사이에 껴있는 건데 P를 대입을 했을 때 보면 얘는 계속 0보다 크다가 여기선 0보다 작고요. 여기선 다시 0보다 커진다고. 그지? 그러니까 일단 요 녀석은 이 위에 있는 거 두 개랑 다르게 P를 대입해 보는 걸로 결판이 나요. X축이랑 만나는 녀석 중에 P를 대입을 해봤더니 0보다 작은 게 나왔대. 그럼 이거다 그런 이야기야. 이 그래프다. 그지? 그럼 0보다 큰 거 나온 게 얘네들이라는 거잖아. 이 둘은 이제 뭐로 구분할 거냐? 얘하고 얘를 구분하라는 거야. 여기 있잖아. 얘하고 얘를 구분하라는 거야. 얘는 뭘로 한다? 대칭축의 위치를 가지고 한다. 얘는 축의 위치가 P보다 오른쪽, 얘는 축의 위치가 P보다 왼쪽으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고로 얘는 축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P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왼쪽에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축의 위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판별식은 책에 보시면 안 써있죠.
얘도 이거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보거든요. 봐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볼 필요가 없어. 아까 저거랑 원리가 같아요. 왜냐면 FP가 0보다 작대. 우리 2차 함수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소리 했는데 거의 다 왔어 이제. 2차 함수의 꼭지점 생각해보면 뭐였지?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2차 함수의 꼭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이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꼭지점의 부호를 정해준다 그랬다고. 실제 값은 이거로 찾으면 되지만 어쨌든 판별식의 부호가 하는 역할은 꼭지점의 부호를 알려주는 거야. 꼭지점의 부호가 왜 필요하냐면 아래로 블록인데 꼭지점이 음수면 올라가면서 만날 거니까. 아래로 블록인데 꼭지점이 양수면 올라가면서 못 만나니까. 그래서 몇 번 만나는지 알려주는 거였거든. 그럼 얘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래로 블록인 녀석인데 P에서 0보다 작대. 여기 점이 찍혔다는 거야. 그러니까 축이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어쨌든 올라가면서 두 번 만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FP가 0보다 작은데 판별식이 0이거나 0보다 작을 방법이 없다고. 안 만날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미 이거가 얘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해주고 있어요. 찾아봤자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얘도 이거 하나만 쳐다보면 되겠다. 얘는 볼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결국에 이제 개수들을 살펴보긴 할 텐데 이 축의 방정식 우리 알고 있지만 요거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얘는 실제로 p를 대입할 거니까 얘가 이렇게 생긴 거고요. 요거는 판별식이 될 거고요. 얘는 너무 길어서 안 쓰고 그냥 저만 쓸게요. 여러분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이게 책마다 막 외우라고 하는 방법이 막 있어. 뭐 옛날에는 넌 뭘로 배웠니? 뭐 그런 거 없어? 막 옛날에는 한판축 막 외우라고 하고 그랬을 텐데 아니야? 네. 이거 굳이 이름을 따가지고 외워야 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어서 이렇게 세 가지 보는 겁니다. 그죠? 판별식, 경계값, 축. 순서가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 논리대로 기억을 하셔야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논리대로 기억을 하셔야 나중에도 좀 오래 남아 있겠죠. 이거 졸업할 때까지 나와요. 계속 나와. 이거 2학년 때도 나오고요. 3학년 때도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이걸 설명하려면 지금 한 것처럼 한 15분, 20분 해야 되거든? 그럼 내년에 이걸 또 15분, 20분 해야 된다고? 아, 힘들다고. 내가 힘들다고. 지금 잘해 들고. 3학 때는 또 해야 돼. 알지? 근해 분리 뭐지? 어? 이런 분위기야. 안 돼. 근데 이거 나와. 또 나와. 계속 나와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판별식, 경계값, 축. 오케이? 그리고 저 왼쪽에 했던 거랑 조금 연결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봐봐요. 판별식은 똑같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합을 이야기했거든요. 이 합은 누구랑 걸려 있는 거냐면 얘랑 걸려 있는 거야. 쟤는 하필이면 여기서 말한 이 P가 0이 아주 특수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보면 축이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물어보는 건데 2만 딱 곱해버리면 합이잖아요. 합이 0보다 크냐, 합이 0보다 크냐, 합이 0보다 작으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요 축이랑 관련 있는 게 저 녀석 입장에서는 합이고요. 곱은 우리 아까 얘기했죠. A가 양수라고 치면 이거 누구랑 걸려 있다고? Y절편. X에다가 0 집어넣었을 때라고요.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라고. 경계값 물어보는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C만 남잖아. C가 0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상 이 녀석은 이 근해 분리의 약간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책에 이렇게 많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실근의 부호를 물어보면 판별식, 합, 곱 이렇게 보고요. P보다 크냐 작으냐 근해 분리 문제를 물어보면 판별식, 경계값, 축 이렇게 본다고요. 오케이? 그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책에도 표시합니다. 괄호 1번에 보시면 괄호 1번 두 근 모두 P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로마자 1번 판별식 0 이상, 로마자 2번 축, 로마자 3번 경계점에서의 함수값. 저하고 순서가 약간 다르죠? 하지만 요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게 좀 더 논리적인 것 같아요. 괄호 2번도 마찬가지 로마자 1번에
판별식 0 이상. 2번 축. 3번 경계점에서의 함수값. 세 개 다 보는 거고요. 괄호 3번 두근 사이에 P가 있을 때는 로마자 없죠? 하나밖에 없거든요. 경계점에서의 함수값.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약간 발전시켜서 어떤 책에는 4번이라면서 하나 또 나오기도 해요. 그거 뭐냐면 이거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건 지울게요. 막 4번, 5번 이러면서 막 더 달아가지고 얘기들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2차 방정식이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고 또 한 근은 2보다 크다. 이거 만족하는 거 찾으세요거든요. 그럼 얘는 빨리 그림을 딱 떠올리면 돼. 그러면 하나는 1하고 2 사이에 있고 하나가 2보다 크대. 그러면 쭉 그어서 1, 2면 요 사이에 하나 있고 요 뒤에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 있는 거대로 조합을 하자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두 근 모두 1보다 크다. 그리고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거 두 개 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때문에 생기는 건 뭐야? 판별식 경계값 축. 오양이 이렇게 생겼겠죠. 얘 때문에 생기는 건 뭐예요? 경계값 하나밖에 안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식을 4개를 봐야 할 것 같지만 얘는 안 봐도 되죠. 요놈 덕분에. 이놈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져요. 그 식이 3개가 됐는데 얘도 볼 필요가 없어요. 이놈도 볼 필요 없이 요거 2개만 보면 끝나요. 아, 뭐야 이거 쓰다 말았어. 요놈 2개만 보면 끝나요. 왜 그러냐 하면 요것도 2차 함수 할 때 한번 제가 얘기했던 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의 경우에 대칭축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2차 함수 함수값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나고 있는지를 보면 축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티가 난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봐. 요거 2개만 가지고 요 2가지 정보만 가지고 그림을 떠올려 보면 1일 땐 0보다 크고요. 2일 땐 0보다 작대요. 축이 요거보다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는 모르지. 하지만 확실한 건 뭐야? 1보다 뒤에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의 그림이 그려질 거거든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100번 양보해봤자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야.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그릴 수 있는 2차 함수 곡선의 대칭축은 항상 1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미 들어있다고 얘가. 이거 2개만 만족하면 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다고 틀리진 않겠지. 하지만 필요 없는 정보다 그 얘기야. 이 2개 가지고 만든 거 얘가 이미 다 데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얘는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래서 만약 이렇게 섞여 있으면 함수값 2개만 가지고 우리는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만 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안 써놔도 되겠죠?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요. 예제가 좀 많네요. 13개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321쪽에 보시면 표현 바꾸기라는 거 있어요. 13-2번. 2차 방정식 두 근이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 있대요. 그죠? 그럼 이제 요거 이야기하는 거라고. 함수값만 2개 보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은 거랑 1 넣은 거랑. 판별식 안 봐요. 축의 위치도 볼 필요 없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좀 문제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제 13개니까요. 1시간 정도 남았죠? 예제 정도는 풀어볼 수 있겠죠? 예제하고 옆에 숫자 바꾸기만 먼저 좀 풀어봅시다.